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화물선. 이 배는 충돌 40분 전에 다른 선박들도 들이받으며 인명피해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이 이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는데요. 20분간 방치한 그 사이에 광안대교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0톤급 화물선이 광안대교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야, 박았다.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의 음주 상태. 이 화물선은 광안대교 충돌 40분 전 이미 다리 바로 앞 부두에서 다른 선박 3척과 잇따라 충돌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후 광안대교와 충돌하기까지 20분 동안 이 화물선을 멈추게 하거나 안전수역으로 유도하는 통제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전진해서 자력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가항수역이나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안대교 역시 선박 사고의 무방비였습니다. 불과 400m밖에 부두가 있었지만 이 광안대교에는 대형 선박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충돌 방지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대형 부두가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선박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선박이 이게 경미하든 아니든 추돌하는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의 매뉴얼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일 일부 구간 통제를 풀기로 했지만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녀상 옆에 두려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오늘 그 주변에 임시로 설치됐는데요. 그동안 불법 조형물 논란에 머물러 있던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7달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 무산된 뒤 3.1절 100주년을 맞아 재설치에 나선 겁니다. 경찰 2천여 명이 영사관 주변을 에워싸면서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 영사관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최 측은 당분간 노동자상을 이 자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산시와 동구청, 시민사회가 노동자상 공식 설치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소녀상 곁으로 가지 못하고 저 자리에 자리를 잡은 채로 이후에 좀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품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형물 논란 속에 시민들이 관리해오던 소녀상을 부산시가 직접 맡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는 7,800여 명. 오 시장은 부산시는 이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시민 1,600명이 참석하는 부산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정오부터 용두산공원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이 시민의 종을 타종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시민 5천여 명이 박차정 의사 생가에서 약 1km 구간 거리를 행진하며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또 동구 일신여학교와 북구 구포장터, 기장 항일 기념탑 등 곳곳에서 3.1운동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본 이들이 있죠. 바로 부산에 정착한 새터민들인데요. 이번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계속되길 바랬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금정구에 문을 연 통일문화카페. 벽면으로 북한돈과 남북 정상이 만난 사진들이 전시돼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심이 돼 꾸려가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통일문화 카페인 이곳은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새터민들의 새로운 모임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남쪽에 정착해 이곳에서 일하는 새터민 조순영 씨.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지만 실망감도 큽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기대는 했는데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이번에도 또 역시나 이런 또 괜히 기대했다가 또 아쉬움. 새터민 황현정 씨도 지난해 15년 만에 탈북한 딸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낍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가 현실이 되길 바랐지만 북미 관계를 생각하면 대화에 나선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평가합니다. 북한하고 솔직히 미국하고 완전히 그때 서로가 등 돌린 채 몇십 년 그걸 봐서는 너무나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 정착한 새터민은 모두 1,100여 명.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남북이 계속 대화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3일절인 오늘 부산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오전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상태지만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를 꾀하는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가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의 업주 등을 지원하는 대상자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보육공간 제공과 멘토링, 판로 개척 등 재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상하반기로 모두 6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선박 가치평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합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박 가치평가와 해운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베슬즈밸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선사의 핵심 자산인 선박의 다양한 관련 분야별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를 통해 국내 선사나 금융기관 등이 대부분 외국 기관에 의존하고 있던 선박의 가치평가 서비스를 본격화해 해운 시황과 해상 운임 지수 등 해운 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구축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